여러분요, 학계론 줄고는 것이 문제가 되나 봐요. 제가 학교론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줄을 그어달라고. 학교론 선생님이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학교론 선생님이 못한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책에, 우리 이 책 저자 있죠? 학계론 저자가 줄을 그어준 거예요. 알죠? 책을 직접 저자가. 알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학교론 선생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면 처음부터,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잘못 그어졌으면, 그러면 자기가 그럼 그어준다고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노량진에서 이번에 학교론 만점 맞은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내가 지금 방금 전화했거든요. 야, 너가 가서 한번, 너가 학교론을 만점 맞았으니까 너가 직접 한번 봐봐라. 알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 줄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직접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한 명 아닌가요? 한 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걔가 만점인데요? 몇 살이에요? 40이요. 41.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한테 지금 좀 실망하고 있거든요. 실망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잠깐 사무실에 있다고, 추우니까 사무실에 있대요. 그래서 너가 지금 잠깐 한번 스키 한번 해봐라. 스키 한번 해보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봐봐라. 그랬거든요. 뭐가 줄이 잘못 그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서로, 우리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나 그 저자가 보는 눈이랑 비슷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줄을 이렇게 처음 그 책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그었는지 모르겠지만 의 같은 거 이렇게 다 그어놓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는데 나중에 아마 좀 있으면 걔가요 한번 스킵해 보면 금방 할 거예요. 왜냐면 걔가 노량진에 있는 학생들 다 이렇게 스터디를 다 해줬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민법하고 개론하고 해가지고 민법은 95점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로는 만점 맞고요. 그래서 이런 공법도 87점으로 맞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걔가 보면 무슨 말인지 수험생 입장에 딱 보면 뭐가 잘 그어졌는지 못 그어졌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줄 그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글쎄요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왜냐면 그 선생님도 책을 저자하는 선생님이 강의를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신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글의 줄을 잘못 그었나? 이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제 말이 그 말이라고. 제 말이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해서 보는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줄을 쭉 그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줄을 그어놓으니까 그걸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키워드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지금 줄이 이제 그어져가지고 그래서 줄 그어진 것이 잘못됐는지 물어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아시고 공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착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를 보시면요. 착오는 109조죠. 제1항은요.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나요? 중요 부분의 착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 부분의 착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뭐라고 되죠?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뭐한다? 모른다 이 말이죠. 표의자가 모른다. 그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먼저 우리가 뭐냐면 착오라고 했죠.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취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착오고 취소. 착오는 뭐냐면 이렇게 의사하고 여기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은 것을 누가요? 이렇게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모르고. 그런데 취소죠. 취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의사와 표시, 죄송해요. 사기를 의사 표시가 이렇게 일치하죠. 일치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다? 착오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먼저 신원보증서면, 신원보증서면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해. 신원보증서류요. 그런데 어디에 있냐? 연대보증서면, 연대보증서면에 사인을 했어요. 연대보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원보증을 뭐라 하냐? 이것을 의사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연대보증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인을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의사하고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기가 나려면 처음부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요, 의사하고 표시가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요, 사기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그럼 먼저 착오가 되려면 이제 일단 일치하지 않으니까 표의자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제3자의 기망. 제3자의 기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의 기망.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신원보증서류인지라고 사인했더니 연대보증서류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그랬냐?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죠? 제3자의 기망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제3자의 기망, 이것을 우리 뭐란다? 표의자가 뭐하고? 모르고 이 말이죠.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착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은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사기에다가 판례를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의 기망이 있다가 다 사기인가요? 그것이 사기가 아니고 이 말은 이 사람이 왜 신원보증서류에다 하지 않고 연대보증서류에다 왜 했느냐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뭐다? 그 이유가 그것은 제3자의 사기 때문이다. 그 말은 모르고 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란다?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착오하고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하나를 보면 뭐를 보는 것이냐면 착오와 사기에서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보면 착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주관적인 요건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 주관적인 요건을 뭐라고 한다? 의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표의자 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객관적을 표시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일반인, 다른 말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건물이 1억짜리 시가 1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표의자죠.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서 얼마에 청약을 했냐? 자기는 1억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표시는 얼마로 했다? 표시는 1,000만 원으로 표시했다. 1,000만 원. 1,000만 원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1억인데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요, 자기는 1억을 받고 싶은데 1,000만 원을 표시했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착오이죠. 이렇다 해서 착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요,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도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서도 이게 시가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청약을 할 또라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표의자고 여러분 내 입장에서 이건 1억이 1,000만 원짜리는 아니지 이 말이죠. 이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기는 이것을 1억에 팔까 9천에 팔까 고민하다가 1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1억에 살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9천에 살래 이렇게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착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요, 금매물에 나온 게 있죠. 금매물에 나오는 거 1억짜리 9천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1억짜리 팔 수 있으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다?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착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게 또 사기하고 또 차이가 뭐냐? 사기. 여러분 사기당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기당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판단을 잘못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동기의 착오고 동기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는 뭐냐면 봐봐. 이런 보면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면 또 뭐가 일어나죠? 다단계 또 일어나잖아요. 알겠죠? 시골에 계신 또 부모님한테 옥장방 또 선물해야죠. 속아가지고 전기 꺼였더니 화재 발생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다 여러분요, 다단계 한다 그러면 다 가 안 가? 아무도 안 가죠. 안 가는데 다단계에 꼭 빠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다단계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사람 혼자만 꼭 다단계에 빠져. 그것을 뭐란다? 그 사람만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 하지 마라 하죠?
알았다 해놓고 제일 먼저 가가지고 카드 또 300만 원치 긋고 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다단계 하려면 내가 물건을 사야 되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저도 이제 옛날에요.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하도 와서 교육 한번 받아달라고 한 사람도 뭐 4명씩 데려와야겠다고. 그럼 뭐 거기 끌려가죠. 밥 사준다 가니까. 근데 그 시간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죠. 한 3시간 동안 떠드니까 소리 지르고 일어서라고 해서 박수 치고 무슨 짓을 하면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교육 받아줘야 되잖아. 봐봐. 그러면 3명 이렇게 4명 가잖아요. 4명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어때요? 가서 졸거나 다른 책 보고 있죠. 그럼 돌거나 우리는 고생도 할 일 없으니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서 앉아있으면 한 명 없어졌어. 어디 갔어? 화장실 어디 갔어? 그러면 눈 떠가지고 졸다가 눈 떠가지고 얘 어디 갔어? 화장실 갔나 봐? 안 와. 보면 어때요? 들어보니까 이거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가지고 카드 긁고 있죠? 카드 긁고 알겠죠? 300 딱 긁고 나갈 때 보니까 뭐 있어? 양손에 물건 가득 달려있죠? 알겠죠? 그 사람 봐. 타는 사람 아무도 안 속아. 혼자 속았어. 빨리 우리가 환불하라고 별짓 다 하죠? 아니라고. 자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박을 수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 사기는 뭐냐면 주관적이죠. 그 한 사람만. 나머지는 아무도 안 속아. 다 존단 말이죠. 근데 혼자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알겠죠? 그 사람 우리 말한다? 그건 사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착오하고 사기가 일단 다르죠. 첫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 착오. 일단 일치한다. 사기. 그런데 착오는 주관적, 객관적이 다 있어야 된다. 사기는 뭐만 있어도 된다? 주관적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객관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더 좋죠. 그러면 객관적인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착오도 되고 뭐도 될 수 있어? 사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착오의 종류는 표시상의 착오가 있다. 표시상의 착오. 두 번째 내용의 착오. 세 번째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 네 번째 동기의 착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게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그럼 표시상의 착오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표시상의 착오라고 되어 있어요? 표시상의 착오, 내용의 착오, 법률의 착오, 동기의 착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 그러면 뭐냐면 손하고 입에 관한 것이고 내용의 착오는 뇌하고 눈에 관한 것, 뇌하고 눈에 관한 것. 법률의 착오는 여러분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 말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가가지고요 개당 10,000원에 써라. 1,000원. 우리가 사과를 할 때 사과 가가지고 개당 1,000원이라고 쓰고 와. 개당 1,000원. 그럴 때 얼마 쓰고 와요? 봐봐. 개당 10,000원 이렇게 쓰고 와. 아무도 과일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 왜 그런가 와서 봤더니 밖에 가뭐라 써서 개당 10,000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비싸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걸 손으로 잘못 쓴 거죠. 입으로 말을 잘못하죠. 제가 가끔 강의하다가요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매도인 얘기하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매도인이 매수인이 될 수 있잖아요. 말을 지금 잘못하죠? 그래서 입으로 잘못했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뇌하고 눈이죠? 눈 뭐냐? 개당 분명히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어. 과일 하나에 개당 10,000원. 그런데 쓱 보고 자기는 10,000원이니까 생각도 안 하니까 1,000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주인한테 가가지고 5개 주세요. 5천만 딱 내놔. 뭐라고 그래? 4인당 누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때요? 자기는 이거 10,000원이니까 50,000원 줘야 되는데 자기는 1,000원짜리라고 생각을 하고 5,000원을 주는 거죠. 이것을 뭐죠? 눈으로 잘못 읽었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예를 들면, 미국도 달러를 쓰죠? 홍콩도 달러를 써요. 똑같이 달러를 써요. 그러니까 홍콩 달러고 미국 달러 다르잖아요? 그러면 미국 달러로 100달러인데요? 홍콩 달러로 100달러인 줄 알고 계약을 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생각을 잘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뭐라 한다? 내용의 착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얘만 하면 돼. 얘가 뭐다?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죠? 그럼 봐봐요. 여기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여기서 착오죠? 착오는요, 뭐가 있다? 주관적 요건이 있고요.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여기요, 객관적 요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렇게요. 여기서 보면 여기 동기라고 되어 있죠?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여기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요. 원래 착오는 주관적과 객관적인데 동기라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동기는 마음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는 뭐에 해당하냐? 동기는 주관적인 것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동기는 객관적인 것이 없죠.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착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객관적인 요건은 뭐예요? 상대방이나 표시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되죠. 동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요. KTX 여기 생긴다 이 말이죠.
그냥 갑의 토지예요. 그래서 의리한 사람은 여기에 KTX 여기 생기는 줄 알고 땅을 샀다 이 말이죠. 자기는. 그런데 가서 보니까 KTX가 아니고 뭐다? 공동묘지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착각을 했죠. 그런데 자기는요, 친구가 자기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서 몰래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요, 이 동기가요, 여기서 동기를 뭐라냐?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죠. 뭐라고 표시하냐? 아, 내가 여기 KTX 여기 생긴다고 해서 땅을 사러 왔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뭐라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요. 뭐 어쩌고저쩌고 얼버무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공동묘지에서 땅이 안 팔리고 있는데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이 사람이 분명히 KTX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자기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KTX 역사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뭘 해서 표시를 했죠. 그럼 뭐가죠? 동기가 표시가 됐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또 한 가지 뭐죠? 나는 가만히 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이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에 KTX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걸 뭐란다?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요. 이런 경우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동기가 상대방에서 유발된 경우 표시가 되어야 취소할 수 있다. OX, X 그 말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 동기를 의사 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왜냐? 합의는 의사의 일치를 얘기하거든. 의사의 일치. 의사가 뭐냐? 주관적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의사의 일치. 그러면 우리가 뭐요? 동기착오가 착오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해? 객관적인 요건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의사의 일치는 필요가 없죠. 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이 동기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말의 뜻이 뭐냐? 이것은 이런 것이죠. 이게 뭐냐면 갑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을이 뭐라고 하냐? 을이 갑한테 이것을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귀속재산이다. 그럼 귀속재산은 누구 거죠? 국가 거죠? 국가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 누가요?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갑이 뭐 그러면 그럼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먼저 국가에다가 1번 증여를 해라. 증여하면 국가에서 당신한테 뭐라 하겠다? 2번 불화를 해주겠다. 싸게 불화를 해줄 테니까 먼저 국가에 증여해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국가에다가 뭐랬냐? 증여를 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증여를 하게 된 이유는 뭐래도 동기죠. 동기는 무슨 재산이라고? 귀속재산이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귀속 해제된 거야. 해제가 됐다는 것은 갑의 것이더라. 이런 말이죠. 귀속 해제된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갑일한테 준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갑은 을로부터 지금 뭐죠? 착각을 했죠? 을로부터.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고요.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요, 먼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 이 착오를 하면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면 뭐를 못하냐? 취소를 못해.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유효다. 이런 말이죠. 그럼 중요 부분의 착오죠?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뭘 한다? 착오이면 뭐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소급해서 무효가 돼. 초기에서 무효. 그리고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뭐를 못한다? 취소를 못한다. 취소를 못하면 뭐가 된다? 유효이다. 먼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취소를 한다는 말이 뭐야? 취소한다는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중요 부분의 착오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무슨 과실이 있어도 된다?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는 있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취소하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취소를 할 표의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입증하죠.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죠. 못하게, 취소를 못하게. 유효를 뭐 하는 자?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우리 문제 나왔죠? 유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가 아니고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했다?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하게 결여했다는 말의 뜻이 뭐다? 우리가 그 뭐냐면 휴지통 있죠? 휴지통에다가요, 불이 꺼지지 않는 담배 꽁초를 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 말한다 현저히 결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현저히 뭘 했다? 결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먼저 크게 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봐 중요본의 착오인데요 상대방이요 표의자의 표의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데 이것을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했어요. 악용했다 이 말이죠. 왜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착오를 했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취소를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이용해가지고 뭐죠? 어떻게 자기한테 이익을 취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이용을 하죠? 그런 경우는 다시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보냐? 그럼요, 여기서 간단한 이제부터는요, 어느 것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착오이냐 아니냐, 어떤 것이. 그래서 착오가 아니다. 뭐다? 시가. 시가라든가 가격의 착오다. 그다음 면적이다. 면적이나 다른 말로 지적이나 지분의 착오이다. 알죠? 시가나 가격이다. 면적이다. 지적이다. 지분이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참 특이하죠? 착오는요. 손해가 있어야 착오가 돼. 손해가 없으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보면 그 뭐냐면 가압류 있죠. 가압류. 내가 보증을 섰는데요. 가압류가 있으면 보증을 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가압류가 뭐더라? 무효이더라. 뭐라고? 가압류가 무효. 이게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나왔잖아요. 알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죠? 면적 한번 나왔죠? 4평의 땅을 샀어. 4평. 4평의 땅을 샀는데요. 얼마가 부족하냐? 얼마가 많이 났으냐? 0.211평. 0.211평이 부족해. 우리가 판례가 말했냐? 착오가 아니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면적은 착오가 아니다. 시가 착오가 아니다. 가장 중요해. 시가가.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착오가 아니다. 세 가지 암기해야 돼. 착오가 아닌 건 뭐? 시가, 면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착오인 것. 착오인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사람의 동일성이요. 그러면 사람의 동일성 이렇게요. 그러면 사람의 동일성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동일성.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서 사람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알겠죠? 그래서 사람의 동일성, 그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채무자가요. 주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어요. 주채무자가 갑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을이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누구냐면 중개업자요. 그럼 항상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 중개업자라고 하는 말을 항상 알아야 돼. 중개업자. 그럼 뭐다?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돼요? 그럼 중개업자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항상. 알겠죠? 그래서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요. 점포가 이런 점포인데 이런 점포로 잘못 알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착오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 토지의 현황과 경계죠. 토지의 현황과 경계에 관한 착오죠.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현황이라는 건 뭐냐? 농지가 1200평이 농지인 줄 알고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토지는요. 현재 현황이 농지라는 거예요? 하천이라는 거예요? 하천이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 15회 때는 뭐라고 하냐? 성질의 착오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땅의 성질이 하천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재건축조합에서요. 건축 설계사 자격 유무요. 건축 설계사 자격 유무에 관한 것이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건축학과 교수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사 자격증이 있고 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배병길 교수하고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건축학과 교수인 것은 사실인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다 한다면 재건축조합에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축 설계사 자격 유무에 관한 것 알겠죠? 이것은 뭐다? 자격 유무에 관한 그것은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이 말이죠. 모르고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양도소득세에게 착오.
이 양도소득세는 여기서 이제 본단 말이죠. 양도소득세는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있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매매 대금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죠? 여기 갑이 이렇게 매매 대금이 있죠? 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겠다 이렇게요. 양도소득세를 자기가 부담하겠다. 그러면요 을이요. 자기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양도소득세는 얼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지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더니 5억 3천이요. 5억 3천을요 자기가 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양도소득세를 누가 내야 돼? 갑이 내야죠. 매도인이. 그런데 지금 공과금을 지금 을이 내게 됐죠. 매수인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동의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사익이니까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요. 언제요? 2월 1일 날이요. 2월 1일 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4월 1일 날 양도소득세는 계약을 할 때 나와요.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와요. 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나오죠. 등기를 갑이한테 등기를 딱 해주고 나니까 플러스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3억 8천. 그러니까 엄청난 건물이죠 이게요. 3억 8천이 더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갑의 입장에서는 뭐라 했죠? 자기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면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을도요 자기가 계산하니까 5억 3천이죠. 더 이상 나올 것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우리 뭐냐? 쌍방이죠. 이렇게 쌍방이 공통이죠. 쌍방 공통의 착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를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을이요 3억 8천 더 나온 거 자기가 책임을 진대. 을이 책임을 진다. 그럼 뭐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불이익이 없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월 1일 계약을 할 때는요 4월 1일이라는 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장래예요? 장래죠. 장래인데 2월 1일 날 계산할 때는 5억 3천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더 나올지 덜 나올지 확실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이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것은 쌍방이 공통으로 착오한 경우, 그 다음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게 한 경우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논점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양도소득세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이 중대한 과실은 뭐다?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냐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없다? 그러면 뭐한다? 취소할 수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취소를 못하고 그럼 누구냐? 없는 것은 첫 번째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인 것으로 믿고 샀다 이 말이죠. 판례가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항상 여기서 뭐가 나오냐? 중개업자란 말이 나와.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전체 토지 중에서 20에서 30평 정도만 도로 부지에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샀단 말이죠. 20에서 30평 정도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 전체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됐다 이 말이죠. 197평이. 알겠죠? 그러면 여기 딱 보면 면적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죠. 이런 경우.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랬다? 중개업자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죠.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첫 번째 뭐냐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토지대장을 살펴보지 않고 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당연히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장 건축 가능성이에요.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관청에 뭐 하자는 것? 확인하지 않고 하는 것. 관경.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문제 났죠? 쉽게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산 경우 이런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오라는 것은 어느 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아니고 이거 암기해야 돼. 강의만 100번 들어도 안 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착오로 인한 취소권 배제 특약,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뭐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권 배제 특약.
두 번째요. 두 번째 착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이 말이죠.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착오로 의해서 취소하죠. 취소해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죠. 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매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제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로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선인 경우 있죠. 선인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선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해제하게 되면. 취소는요. 취소는 뭐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요 해제할 수도 있고 내가 취소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요 해제하는 것이 유리해요? 취소하는 것이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유리하죠. 왜? 취소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한 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잖아요.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내 재산을 내놔야 되죠. 알죠? 출연해야 되죠. 재단법인은요. 그래서 재단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재산을 내놔야죠.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 재산의 출연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요. 그래서 재산을 출연을 하죠. 그래서 재산을 출연하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출연한 재산을 이것을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말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출연 재산.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착오에서는요. 화해 계약 있죠. 화해의 목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화해 있죠. 화해 계약을 한번 딱 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이외의 사항에 착오를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타박상을 입었다 이 말이죠. 타박상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화해를 했어. 돈 5만 원 받고. 그런데 5만 원 받고 화해를 했는데 나중에요. 파스를 바르다 보니까 10만 원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5만 원인지 1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잘못 화해했으니까 취소하고 5만 원 더 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돼요. 그런데 이외의 사항이라는 것은 집에 가서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가 됐다? 예를 들어서 디스크 판정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화해의 목적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화해의 목적이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이 말이죠.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건데요. 화해의 목적은 단순히 착오로는 취소를 못해. 그런데 화해의 목적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1순위 알겠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취소를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임의정이다.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다고 약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대한과실이 있냐 없냐? 중대한과실이 없다. 거래청자 사건하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여기는 중개업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공장 건축 가능성을 알아보지 않았다. 중대한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착오가 아니냐? 시가, 그 다음에 면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는 뭐다? 이건 착오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누가 입증을 하느냐? 중요본의 착오는 표의자. 중대한과실은 누가? 중대한과실은 누가? 상대방. 상대방 뭐를 주장한다? 유효. 그런데 중대한과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상대방이 악용한 경우는 여전히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중대한과실이 없으면 취소하죠? 그럼 중대한과실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과실은 있다?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냐?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요, 맨 앞에, 75페이지 맨 위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보면 5표시 무효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5표시 무효원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서 두 번째 줄,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왜요? 그럼 5표시 무효원칙은 일단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X 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죠. 잘못해서 Y 토지로 등기했을 뿐이죠. 그래서 화해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합의가 있기 때문에요.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문 불합이다. 불합이면은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유효라고 하는 것은 무효, 취소, 유효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계약이 성립하고 난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불합의라잖아요. 불합의의 경우는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니까 효력 요건에 속하는 무효, 유효, 취소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착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착오의 유형을 보면 뇌용의 착오는 뇌하고 눈하고, 표시의 착오는 손하고 입하고,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돼 있죠. 이것은 여러분요 나중에 여러분 볼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 갔어요. 자, 법률의 착오요. 법률의 착오는 뭐냐면 이런 거죠.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양도소득세가 나왔죠.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착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취소할 수 있다. 그 정도 말하면 돼. 자, 76페이지요. 맨 위에 두 번째 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동기착오죠. 여기 봐봐. 동기착오는 동기가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동기가 동기를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란 합의는 필요가 없다. 알겠죠? 한번 볼까요? 2번에요. 인정 여부, 기억. 동기를 상대방한테 뭐라거나 표시, 니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뭐라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중요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판례는요, 판례 1번을 보면 1번에 여러분 두 번째 줄이요.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란 뭐까지는 필요 없다? 합의.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2번요.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가로 묶고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는 경계선을 침범 안 했는데 상대방이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경계선을 침범했다고 착각을 했다 이 말이죠.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 말이죠.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그걸 다른 말로 한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선을 침범했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동기가 표시된 여부를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가 표시된 여부를 불문하고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담당 공무원의 권고에 따라. 그래서 귀속 재산인 줄 알고 이를 국가에 증여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담당 공무원이 뭐죠? 표의자죠. 표의자. 권고가 뭐죠? 권고? 권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귀속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속 재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착오의 요건이죠. 1번 의의 기억.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죠.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 표의자. 객관적인 요건 누구? 일반인의 입장이다 이 말이고요. 니은은 중요 부분의 착오인가의 여부는 두 번째 줄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서 가려야 된다. 아까 우리 모의고사 한번 나섰죠? 그래서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서 가려져야 된다. 디귿은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가 입증을 한다. 판례 보면 박스요. 첫 번에 보면 첫 번이 토지의 현황이에요. 토지의 현황. 알겠죠? 1번 중요 부분의 착오 1번이 토지의 현황. 뭐냐? 1200평의 농지를 샀는데 그 중에서 600평이 하천부지다라 이 말이죠. 토지의 현황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라고 얘기해. 그래서 토지의 현황을 뭐라 한다? 성질의 착오 이렇게 얘기해. 자, 2번은요. 갑이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채무자가 을인 것으로 알고 그런데 나중에 그 후 채무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가 을인 줄 알았더니 병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사람의 동일성이죠. 동일성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3번은요. 건축사 자격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줄 거 봐. 설계 용역 계약을 한 경우. 설계 용역 계약. 건축사 자격도 없으면서. 그러면 처음부터요. 건축사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 설계를 맡겠다 안 맡겠다? 안 맡겠다. 그 정도만 알면 돼. 밑에요.
밑으로 보면 양도소득세죠. 가로 열고 닫고가 중요하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 아까 우리 양도소득세에 계세요.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오른쪽에 착오가 아닌가?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 알면 돼. 뭐 시가,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세 가지만 알면 돼. 첫 번째 볼까요? 지적, 동그라미. 두 번째 줄 지적 또는 면적 이 말이죠. 2번은요 시가에 관한 차고, 3번은요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을 했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다. 그러니까 나는 가압류가 있으면 보증을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압류가 무효인 것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타인 소유 목적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반드시 매도인의 소유일 것을 조건으로 했어. 그런데 매도인의 것이 아니야. 그랬을 때 뭐라 하냐?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죠. 자, 1번에요. 기억이요. 중대한 과실이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은 뭐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한다? 현저히 현저히 결의한 것. 그래서 이것을 중대한 과실이다. 그 다음 니은 봐봐, 니은. 그런데 표의자한테 뭐가 있죠? 중대한 과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상대방이 어떻게 그것을 악용했다면 악용. 그럼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죠? 상대방이 그걸 악용했죠?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악용한 경우 뭐라 나왔죠? 상대방은 신체상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원용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말이 참 어렵게 나왔죠? 중대한 알면서 이용한 경우 그냥 쓰면 돼. 옆에다가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표의자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 밑에 말이 뭐냐? 중대한 과실을 원용할 수가 없다.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를 못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너무 말이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용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자, 2번 입증 책임이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고 없고의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누구다? 유효를 주장하는. 그래서 유효를 주장하는 자 또는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판례를 보면 기억이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서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알아보지 않았다.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지 않았다. 그럴 때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보면 뭐라 나왔죠?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돼 있죠. 중개업자가 점포를 잘못 소개한 거예요. 중개업자에다 가로 묶고 중개업자. 그래서 맨 끝에요. 맨 끝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 중개업자라는 말이 나오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뭐예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암기해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기억 1번.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 동그라미 시가. 그럼 아까 말했죠?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가하고 면적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착오가 아니다. 2번 판례는 공무원 줄 것이고 그것을 상대방이죠. 법령 원회에 기한 잘못된 공문 줄 것이고 그것을 유발된 착오죠. 유발된 동계착오. 그래서 공무원이요. 상대방이 유발된 동계착오죠. 잘못된 공문에 따라서 쓸데없는 땅을 쓸데없이요. 내 땅을요. 국가에다 증여를 했죠. 그 증여한 것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동계착오죠. 동계착오인데 그 동계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이 됐죠. 그러니까 그 동기를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수문 불합이라고 되어 있나요? 불합이죠. 불합이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착오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 동그라미 취소 동그라미 없다 동그라미.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법률의 착오 줄 것이고 아까 법률의 착오는 딱 한마디만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5번이죠.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이라고 그 세액을 매수인이 계산하여 이를 따로 지급했는데 나중에 양도소득세가 더 부과된 경우처럼 당사자 줄과 쌍방이 동일한 착오에 빠졌다.
쌍방이 동일한 차고 쌍방 공통의 차고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이런 보세요. 79페이지 맨 위에요. 여러분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무효.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 그 다음에 3번은요. 2번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여러분요.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표의자의 취소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럼 사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한번 보시고 타 제도와의 관계에서 화해. 여러분요. 원래 착오의 경우는 화해 계약을 이유로 화해를 하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를 취소한다?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장이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끝에요. 매매 계약을 뭐한 후에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아까 해제는 뭐 한다고 그랬지? 해제는 선인 경우도 뭐를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하죠. 선인 경우는 전부를 반환하죠. 취소는 취소는 뭐 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난 후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 4번 착오와 사기의 경합을 봐봐. 경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경합이란 말은 두 번째 줄 봐봐. 선택적이다 이 말이고 그다음 선택적 옆에다가 중첩적 X. 중첩적이라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이다. 둘 중에 하나 이런 말이죠. 경합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선택한다 이렇게. 자요. 확인학습이요. 이러면요. 80페이지요. 1번을 보셔요.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한 후 해제한 후 해제 동그라미 해제한 후 매수인은 매매 계약 해제했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중요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동그라미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해제 후 취소 된다고 했잖아요.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죠.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는 불법행위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3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줄 것이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런데 상대방이요 그 착오를 알고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걸 알고 뭘 해서 상대방이 이용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우리 아까 뭐기서 나왔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누가? 상대방 유효를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여기요. 우리가 이제 108조까지가 딱 끝나면 거의 뭐 민법 총칙 다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착오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하면 돼요. 암기. 그래서 먼저 암기를 그냥 무작정 암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 착오가 없다? 없으면 취소를 못하죠. 중요분에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게 아니죠. 중대한 과실이 또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은 누가 주장한다? 유효를 주장한 자가 입증하죠.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은 경과실은 있을 수 있다.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악용을 한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요분에 착오이냐 아니냐? 아닌 것은 뭐다? 시가나 가격, 지정이나 지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즉 가압류가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이 말이죠. 중요분에 착오인 건 사람의 동일성, 중개업자가 점포를 잘못 소개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현황이나 성질에 관한 착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설계를 맡겼다. 그 다음에 맨 위에가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죠. 그런 것들도 다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 공장 건축 가능성을 알아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토지 대장을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수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20에서 30평만 도로부지에 편입된 줄 알았더니 197평이 도로부지에 편입됐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뭐다?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알고 잘못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가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착오는 임의규정이다.
그러니까 취소하더라도 취소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권이 없다고, 취소할 수 없다고 약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취소를 하면 그 자체가 불법행위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고, 해제 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4번은 재단법인에 대해서 무슨 행위? 출연행위죠.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행위, 그 출연행위가 착오가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화해의 목적, 화해의 목적은 착오를 이유로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화해의 목적이 사기다, 사기의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